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두 분이 좀 개략적으로 말씀하셔서 해사례를 나중에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고농도시의 운행 제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엊그제 그 방송에서 잠깐 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폐 질환, 심장 질환만 영향을 미친 줄 알았더니 이게 뇌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신병, 정신질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어떤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모든 병의 하나 근원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세먼지라는 것이, 특히 이제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런 피해는 좀 줄어들겠죠.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나 근거리에서 바로 이렇게 배출이 집중이 되면 더구나 그 지역에 인구 밀도가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농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유차의 운행 제한,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일시적으로 운행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제가 기억을 해보더라도 로우 이미션 존이라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전 세계 거의 200여 개국,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후진국들은 좀 놔두더라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리포트로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좀 냉정하게 보면, 시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차를 사가지고 이동한다는데 왜 그걸 제한하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차가 다니면서 내뿜는 그 오염물질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누가 그걸 제한을 하겠습니까? 거기 아주 노후된 차에서 배출하는 그 물질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관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 공청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1년 상시로 제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근 들어와서 고농도 그의 횟수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과거의 자료를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고농도 기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농도라고 정의하는 그 기준에 적합한 횟수가 1년에 한 10회 내외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일정한 바운드를 정해놓고 오염물질만이 배출한 5등급 차는 진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1년에 한 10회 내외? 그때에만 진입하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예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등급 차이고 가서 걸리게 되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예고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피스탄을 동원을 하거나 진입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그게 뭐 생계에 약간 지장이 갈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또는 뭐 어떤 지역적으로 다가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람들이 은행 제한 조치 하니까 그냥 상시로 하는 줄 알고 그건 절대 아니다. 고농도로 이미 예고가 됐을 때, 이게 예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고가 됐을 때 그때 진입을 하면 그런 5등급 차에 한해서는 그런 그 일정 부분의 어떤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다면 5등급 차라니까 모든 차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차들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다른 선진국과 우리가 다르긴 하지만 햇빛수단이 분명히 정부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더라도 그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그리고 그 저감장치 현재로서는 거의 90%를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것을 그 저감장치를 부착한다고 한다면, 다른 선진국은 다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동경도 한때 50%까지 보조했지만 지금 보조 안 해주고 있죠. 우리만 보조를 해주거든요. 90%를. 그 이유는 수도권 특별법에 의해서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농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로 그 90%를 보조하다가 지금 사실은 점점 그 보조율을 낮추려고 하다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수도권에 있어서는 수도권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햇빛수단을 동원할 때는 정부가 90%는 보조를 해줘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될지 모르지만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당 부분을 더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단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예시를 하고 5등급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해서 고농도 시에 당신들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입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다 활용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북경에 올림픽 할 때 그 차 못하게 한 건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아시고요. 단지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수도권은 수도권 특별법에 의해서 90%를 보조를 해주는데, 햇빛수단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예산 확보가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차가 서울에 진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는 상당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저도 논쟁 속에서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들이 서울에 진입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수도권 외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의해, 법의 형평성에 의해서도. 그러나 아까 우리 안 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특별법에 의해서 90% 보조를 해줘요.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만만한 게 환경부인 것 같은데, 환경부한테 별로 실권은 주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심각하고 잘 안 되면 환경부만 굉장히 공격하는 이런 것이 답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산업자원, 국토교통부, 직영부 전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책 하나 펴려고 해도 자기 부처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잘 안 돼서 환경부로 선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놓고 책임은 환경부가 다 떠받는 이런 어떤 형상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일반 국민들도 문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미세먼지가 나보다 하다가 좀 청명할 때는 미세먼지 문제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되고 그래서 겨울철에 좀 심각하고 봄에 심각하다가 좀 청명한 날이 계속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심각한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 제한 조치라든지 또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그럴 때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굉장히 거부하고,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행태이면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 이야기를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대표께서 조기 폐차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한 가지만 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PF를 붙인다든가, LPG 엔진으로 교체한다든가, 또 엔진을 뭐 개조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하기 어려운 차들이 있을 때는 이제 자연 폐차되는 차 말고 아직은 수명이 있지만 저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는 것은 그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조기 폐차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최근 들어와서 환경부의 저감 사업의 예산 구조를 보면 조기 폐차 예산이 거의 60 내지 70%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차들이 저감 수단을 할 수 없는 차들인가, 여기에 대한 게 당연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건 산업 정책이다, 환경 정책이 아니라 조기 폐차가 원래 환경 정책인데 산업 정책으로 왜곡돼 있다, 이런 어떤 의심을 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우려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조기 폐차를 해서 정부가 돈을 줘서 조기 폐차를 해서 폐차를 하면 좋은데 이 차들이 행여 해외로 나갈 경우, 우리 최근에 필리핀에 이상한 뭐 쓰레기 수출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 우리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어 조기 폐차했던 차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조기 폐차해놓고 이게 그 차들이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공해를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치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선진국에서 공해 사업을 결국은 유치를 해서 결국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업이 일어나긴 했지만 다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공해차들을 후진국에 수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기 폐차 사업을 좀 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운행 제한 조치, 비상시 운행 제한 조치가 오늘 주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정영일 단장님께서 상시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이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제가 관여를 좀 해서 그 논쟁의 핵심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효과냐, 아니면 저항이냐, 이 두 가지가 논쟁의 핵심이었어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로 해야 된다, 지역을 전 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측이 있었고요. 한 측에서는 그러면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 세서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일단 제도는 도입을 해놓고 보자, 뭐 이런 어떤 저항을 좀 최소화하는 측면, 효과 논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숫자도 나오고 했지만, 그래서 일단 제도는 정착을 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비상시, 아까 저는 10일이라고 했는데 7일 내외, 그다음에 5등급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좀 된 거거든요. 그것마저 서울시는 하려고 하는데 인천, 경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게,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이 있고 수도권 특별법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미세먼지 특별법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특별법의 의미가 뭡니까? 일반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을 텐데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결국은 미세먼지 특별법도 그러지만 미세먼지의
관리의 주체는 환경부가 되는 게 맞고요. 그 환경부가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도 하나가 아까 에너지 가격 문제 나왔지만 환경부가 에너지 가격 구조를 좀 개편을 해보고 싶다. 경유차를 상대가격을 높여보고 싶어서 이 제도 가지고 경제장관 회의 가면 100번 깨지고 나오잖아요. 환경부 힘을 안 실어주면서 그래서 미세먼지 심각해가지고 국민들 원성이 높으면 민원 많으면 환경부만 탓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농도시의 운행 제한 조치도 특별법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차원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호응을 안 해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제정하고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걸 제대로 시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게 약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국회 열지도 않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고 법 만들어 놓고 자기 법 만들었다고 자랑만 하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머리설도 안 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오기 전에 지금 특별법 그다음에 공농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이 안 떠올라요. 대안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경제학자지만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규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건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시장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적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경제학자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규제를 해야 돼요. 아까 안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규제로 가고 규제에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요인이 약하다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경제적 유인제도 텍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등등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법 만들었으면 그거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환경부 장관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인천은 2월 중에 공포를 해서 6월 1일 날 시행하고 경기도는 4월 24일 날 공포해서 7월중 시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도권만이라도 왜냐하면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피스탄에 정부 지원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2월 15일이 안 되면 3월이라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자체 장기 협의를 하든 그런 과정에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전문 기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